어저께 한덕수 심판 선고를 월요일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 선입 선출이라며. 먼저 들어갔으면 먼저 나와야지. 왜 늦게 들어간 놈이 먼저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 심판을 제일 빨리 한다며. 예.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대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다며. 근데 저는 저기 지금 보면 24일 선고하고 윤석열은 빠르면 27일, 28일 이렇게. 28일이면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주일이 더 남았다. 어떤 사람들의 예측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수요일 날 할 수도 있고 목요일 할 수도 있는데 전 제가 봤을 땐 금요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금요일일 가능성이 매우 사실 높긴 하죠. 다음 주 스케줄을 보니까 금요일 말고는 날이 없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 그렇지. 그러니까 한덕수 다음 주에요. 월요일 날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를 하잖아요. 수요일 날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하고 결정적으로 밑에 있죠. 고3 모의고사. 네.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고3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라 엄청난 날. 현재가 지금 왜냐면 학교를 쉬어야 되거든. 근데 모의고사 못 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수능날 비행기도 안 뜨는 우리나라에서 모의고사 날 중요한 일을 벌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워낙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찌라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돌고 있긴 한데 저는 어제 딱 이 시간쯤에 한덕수 월요일 날 해라고 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 윤석열 탄핵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직감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잖아. 네. 근데 다음 주 스케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그 빅 한 주예요. 저게 탄무탄 저게 뭐냐면은 월요일 날 한덕수 탄핵, 수요일 날 이재명 무죄,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윤석열 탄핵.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 지금 약간 무속처럼 돌아. 아니 그리고 금요일에 지금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긴 했었는데 금요일 날 사주상 윤석열 사주상 최악인 날이라고. 근데 정말 국민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팩트를 벗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은 이제 한덕수를 먼저 할까 아니면은 윤석열을 먼저 할까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도 되게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덕수를 먼저 어쨌든 기각을 시켜서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정을 이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 수순을 밟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 그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그 불안증을 극대화시켜내고 분노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도 매일같이 강화문 광장을 가고 있는데 그 강화문 광장에서 우는 사람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지금 오늘 단시가 아마 8일째가 긴 것 같아요. 근데 8일째 이렇게 들고 저희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참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음 주에도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파면이 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했던 거를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헌재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 반대가 90% 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들 뜻대로 해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조직인데 한덕수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입 선출 먼저 들어간 건 먼저 결론 낼 거라고 했지만 한덕수를 먼저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이거 양보하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탄핵에 관해서 양보하는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봤거든요. 한덕수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사실 국민들 관심사는 윤석열 탄핵 선고를 언제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과거 선례에 비추어 봐도 너무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도 늦어지고 있고 박근혜 때하고 비교해도 늦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늦어진다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라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없이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다 알고 지금 종로 그쪽은 완전히 매일매일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맞아. 그걸 왜 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냐고.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화는 이따가 내셔도 돼. 지금은 이 지금도 상황은 화가 나. 이게 지금 한덕수 탄핵 심판 쟁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각을 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을 낼 수밖에 없는 이게 예상을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했다. 이게 지금 한덕수가 탄핵된 이유 하나.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특검 거부권 행사했다인데 한덕수가 기각되면 윤석열이 탄핵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한덕수는 일관되게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한덕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나 뭐 국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건 잘못된 계엄이었어라는 메시지를 내잖아요. 달리 말하면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그리고 한덕수는 적극적으로 부역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래서 한덕수는 기각을 해도 한덕수가 돌아왔을 때 생기는 어떤 후과가 없어요. 사실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느낌 비슷하잖아. 그건 그래서 한덕수가 돌아오는 상황이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화 시켰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탄핵 심판의 쟁점만 보면은 한덕수는 탄핵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정답.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보더라도 헌재 임명 거부. 이거는 지난주에 최하 상목한테도 헌재에서 이거는 위헌이라고 한 바가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근거로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줄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헌재가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결론을 낼 것 같으면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한 거를 헌재에서 다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초반에 밑자락 깐 게 정치적 조직이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관점에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는 한덕수 탄핵시키고 싶지. 근데 한덕수는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돌아와도 큰 리스크가 없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정치적 타협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는 한덕수를 살려주는 빌드업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최상목보다는 한덕수가 훨씬 더 낫거든. 최상목은 아예 헌법 그 결정 자체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 헌법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결 내리기 애매한 한덕수를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이후에 벌어지는 국정 상황을 관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저는 100%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 판단한다면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계속 평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언제쯤 최소한 3월 마지막 주에는 선고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라도 설명을 해야지 국민들이 불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탄핵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지속시키는가에 대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미치겠어. 아니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는 걱정 때문에 팩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시켜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12월 3일 날 한덕수 총리도 윤석열 계엄 선포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있었고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거예요. 묵인을 하고 방조를 한 죄가 엄청 큰 거잖아요. 네. 내란에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범을 지금 기각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내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성격 그렇죠. 해야 될 역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임명 거부했던 거 국회가 다 세 사람 다 추천한 거잖아요. 이미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는 건 좋지만은 나는 헌법재판관은 저희가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그 누구도 법에 어긋나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신뢰성을 저는 깨서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그대로 갑시다. 탄무탄. 네, 탄무탄. 예, 탄무탄. 탄무탄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맞기는 맞는데 이제 이를테면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게 여러분 그 이진숙 탄핵이 결과가 기각이었잖아요. 네.
4대 4였습니다. 예. 4대 4. 예. 그래서 6명이 안 돼서 기각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나온 최재 또 중앙지검장 등 예. 3명 다 전원일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란에 관련된 것은 아마 샘플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내란이 아니지만 그 사건은 최재나 검사 세상은 그래서 전원일치로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덕수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건 딱 그런 거지. 한덕수 탄, 윤석열 탄 이렇게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먼저 낸 이유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탄 못탄을 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탄 못탄. 네.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 매일 108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고요. 근데 윤석열이가 어제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가 조용하다 했어. 오랜만에 메시지를 냈어요. 사망 지지자의 가슴이 아프다. 선고 기다린다더니 관저정치. 윤석열이는 지금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대통령실에 어떤 것도 내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윤석열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저 대통령실 벙커까지 들러봤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불법. 그리고 자기 비서들한테 사망 지지자 가슴 아프다라고 메시지 내는 것도 불법. 조문도 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게 이제 참 애매한 게 윤석열이 공식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해서 그랬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분명히 국민들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사망 지지자 1월에도 있고 지금 2명째 네. 있잖아요. 실은 며칠 전에 광주의 제 지역구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면서 아침 일찍 피켓팅을 했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당원이십니다. 거기시구나.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면은 그분한테도 1호에 그렇죠, 그래도. 좀 뭔가 말씀 메시지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극우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부추기고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정말 용납할 수도 없고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메시지도 내서는 안 되는 네, 그렇죠. 위치에 있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만 봐도 자꾸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났어요. 저도 한 3일 동안 가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장례를 끝나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껏 윤석열 3년 집권을 하면서 정말 편애가 아주 심했던 본인의 이야기를 동조하고 극단적 방식으로 어쨌든 이 대한민국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국민이라고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시 의회 건너편에 보면은 낮은 무슨 건물 하나 있고 그 옥상 있거든요. 거기서 분신하신 분이에요. 70대이신데 그게만 아프고 그러냐 이런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은 아마 가보신 분들은 난리 났다는 거 어제 그 영상으로도 보셨을 거예요. 버스로 쫙 둘러싸여 있는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같이 기자회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서 헌법재판소 부근 몇 미터 안에는 지금 저런 사람들은 싹 치웠어요. 싹 치웠는데 못 치우는 게 있어. 천막입니다. 천막은 경찰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럼 누구가 그 나서요? 서초구청이 관할이 서울시가 명령을 내려서 예, 맞아요. 예. 불법 건물이 되는 거고 예. 일반적으로 나는 1인 시위니까 가능히 하는 사람 싹 몰아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보고. 근데 어저께 계란 던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저게 폭발물이었다면요. 저게 돌이었다면 돌처럼 아팠다고 예.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아프죠. 던져서 가속도를 받으니까 백혜련 의원님하고도 어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돌멩이를 맞은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다는 그랬더니.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맞은 게 예. 아니더라고요. 그 찐달가 찐계란. 이 찐계란은 거기는 이제 살짝 스쳐서 정통으로 만진 건 아닌데 너무 아파서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제가 뵙지를 못했는데 멍이 안 들었을 건데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예. 경찰한테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백혜련 의원이 저 계란을 맞기 전에 두 차례 폭력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첫 번째 바나나를 던졌고 그 다음에 찐달걀을 던졌는데 경찰이 아무런 제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 생달걀을 던져가지고 백혜련 의원이 맞으니까 그때서 경찰이 제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도대체 그러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 제지를 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 다쳐야만이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까? 근데 저렇게 맞았을 때 저는 백혜련 의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 같으면 맞아서 뒤로 빠지고 저거 닦고 막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저기에서 딱 보시는 것처럼 무슨 일인지 누군지 누가 던던지 바로 당장 확인하라고 큰 소리를 막 치거든요. 아니 저는 못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모습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런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저 자리에서 다 잡아서 저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서영구 의원 나오시잖아요. 오늘 헌재 앞에서 또 저쪽이 마이크 엄청 크게 들면서 서영구 의원을 외모적으로 비하하는 쌍욕을 했어. 성희롱 발언 이런 게 즉각 지금 하고 체포해라 있어서, 지금 예. 이 상황까지 현행범이죠. 갔는데. 네. 자, 그다음 헌재 앞이 저건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에 큰 빨간 피켓 하나 있죠. 저거 들고 그러니까 왼쪽이 국민의힘이고 오른쪽이 민주당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는데 저 오른쪽에 빨간 피켓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네. 저거 들고 있는 자가 추경호예요. 추경호. 민주당 집회하는데 카메라에다 저렇게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공범께서 이런 거고. 자, 이재정 의원도 폭행당했다 이런 건데 좀 지금 제가 봤을 때 심각해집니다. 헌재가 빨리 내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재정 의원님 어제 오후에 날라치기로 허벅지를 때려서 그러니까. 보니까 허벅지에 아주 시퍼렇게 멍이 지금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헌재 주변의 동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화가 났던 지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잠깐만 야수님 화를 내는데 나한테 내지 마. 화내는 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기분 나빠. 왜 정시 퇴근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게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은 정시 퇴근을 합니까? 밤을 새서라도 평일에 할 게 많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래, 집에 안 빨리빨리 가고 빨리 해야지. 끝내야지. 평일 시간도 보통 한 2시간 알고 마무리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주 국민의 애간장을 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열받을 네.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해요. 윤석열 파면시키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극우들이 좀 박근혜 탄핵 때처럼 있겠지만 정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뭐 몇 명 희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하루 이틀짜리고 윤석열을 만약에 기각을 해버리면요. 뭐 언론 표현처럼 밀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요거는 잘 생각하시고 자 이번 주말에도 많이 나가셔야 되겠죠. 토요일 날 5시에 광화문 동십자가에서 지난주에 사실상 체감 한 200만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 더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3시부터 안국역에서 집회가 있고 5시에 합류를 하니까요. 일찍 예.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3시 안국역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인포레이트 싱글라리스님 헌재 시간 끌기는 대선 일정을 이재명 대법원 선고 이후로 잡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작전에 동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혹시라도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경우 대법 선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출마 포기 요구 가능하지요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2심을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쩌면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어쨌건 간에 우리는 그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